자, 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것은 합집합과 교집합인데 집합 두 개를 지금 써놨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집합의 원소는 2, 4, 6, 8이고 B집합은 4, 8, 10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이시죠? 4하고 8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4하고 8을 쓰고 이쪽에다가 2랑 6, 자 여기는 12 이렇게 들어가게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A 합집합 B라고 하면 둘의 원소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있는 모든 들어있는 원소를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될 수가 있어요. 색칠한 부분 다 합집합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X바해서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 주고요. X는 누구의 원소가 됩니까? A의 원소가 되고 B의 원소가 되는데 얘의 원소여도 되고 얘의 원소여도 돼. 어딘가에 들어가면 돼. 따라서 또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요. 자,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교집합인데요. 교집합은 뭐냐면 A에도 속하면서 B에도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속해야 되는 거라 지금 이쪽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X바해서 원소 형태 써주고 X가 A의 원소 맞는데 X가 B의 원소도 돼야 돼. 자, A의 원소임에 동시에 B의 원소도 돼야 돼. 자, 컴마로 찍을 수도 있고요. AND로 찍을 수도 있고요. 뭐 한글로 얘기하면 그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합집합의 개념은 또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돼. 얘여도 되고 얘여도 돼. 자, 교집합의 의미로는 그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원소도 되면서 B의 원소도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얘네들처럼 이게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C라는 집합을 우리가 1, 3, 5, 7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합 A하고 집합 C를 봤을 때에는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려야 되겠죠? 2, 4, 6, 8 집합 B는 뭐 1, 3, 5, 7이니까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때 이건 B가 아니라 C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소 관계다. 자, 우리가 이 서로소라는 것이 집합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 자연수에서도 우리가 서로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연수 파트에서 서로소라고 하면 어떤 의미였었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 자, 공약수를 구했는데 1 말고는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소 관계다라고 하죠. 집합에서는 서로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집합이 없을 때예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해? 교집합은 이렇게 표현하죠. 교집합은 얘인데 원소가 없어. 그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집합이라고 하죠. 선생님 또 B라고 썼네요. C인데. 자, A하고 C하고 교집합을 찾았는데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면 아, 이게 서로소를 나타내는 거구나. A와 C가 서로소 관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차집합은 차는 이제 빼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시 집합 A를 2, 4, 6, 8, 집합 B는 여전히 4, 8, 12로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렸었는데 그려서 좀 생각을 할게요. 자, 요 교집합 부분에 4랑 8이 들어가고 여기에 2, 6, 12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자, A 차집합 B라고 하면 A에서
A에서 A, B가 겹쳐지는 부분 있지. 이 겹쳐지는 부분을 뺀 거예요. A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뺐더니 뭐가 남아? 2랑 6이 남죠. 그러면 2, 6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반대로 B차 집합 A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 B에서 A, B가 겹쳐지는 부분을 빼면 뭐가 남아요? 12가 남죠. 쟤는 1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A 차집합 B라고 하면 A 차집합 B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 그 X는 A의 원소이기는 해. A의 원소는 되는데 B의 원소는 아니죠. 자, A 차집합 B면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이쪽 부분은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안 들어가는 것들이잖아. 따라서 B의 원소는 아닌 거야. 자, A의 원소는 되고 B의 원소는 아닐 때 우리는 A 차집합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찾아봤다시피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것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전체 집합은 제한을 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U로 표현을 해요. 내가 전체 집합을 X바에서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합 A를 X바 X는 2의 배수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 A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전체 집합이야. 전체를 나타내는 게 10 이하의 자연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집합 A가 있는데 A는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 4, 6, 8, 10일 거잖아. 근데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지금 빠져있는 것들이 있죠. 그 빠져있는 것들을 A 바깥쪽에 써주시면 돼요. 1, 3, 5, 7, 9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전체 집합이 이만큼 있는데 집합 A가 여기에 들어있고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이 밖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한을 조금 바꿉니다. 자, 전체 집합을 요번에 V라고 나타내는데 얘를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럴 땐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럴 때에는 똑같이 그림을 그리되 자연수 전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A 집합이 2의 배수를 다 포함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2, 4, 6, 8하고 점점점 하셔야 돼요. 더 있으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 바깥쪽 A가 아닌 부분도 1, 3, 5, 7, 9하고 점점점 해서 계속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한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집합 표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전체 집합은 알았어. 여집합은 무엇이냐?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야. 자, 쉽게 얘기해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닌 집합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위에다가 C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A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에요. 그 밖에 있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집합 A가 있으면 이 밖에 있는 부분, 밖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걔는 X바. 자, 전체 집합 안에 있으면서 A의 원소는 아닌 그런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집합 배웠고 전체 집합을 배웠으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고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그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의 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할 수 있었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나서 뒤에 이어서 예제 문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